정비사업조합 제13차 대의원의 결의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설명 올렸듯이 단 8개월 만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지만 조합 사무실은 밤낮 없이 일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저희 조합장님 인사 말씀 드리실 때 다시 한번 애쓰셨다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올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오전에 서울시에서 이제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저희 안건이 가결된 이후에 서울시 보도 자료가 직후부터 뿌려졌고요. 엠바고 되어 있다가 화요일 오전부터 뿌려졌죠. 근데 우리 조합은 다음 절차를 생각해서 최대한 그 서울시 보도 자료의 어떤 방향에 맞추어서 언론이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님께조차 저희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사실조차 공지를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결이 된 이후에도 우리 대의원님들께조차도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음마에 대한 지난 20여 년간의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좋은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뭔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굉장히 이제 특혜 시비 혹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그 방향들이 이제 몰고 가져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정비계획안은 대의원님들께서 지금 인지를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처음 반영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저희 화요일 날 우리 조합원님들께 공지를 드리면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의원회 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일주일 이상 기간을 두었습니다. 근데 기사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기사의 초점이 공공성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음마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났던 적은 잘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는 살짝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다. 너무 뭐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서 저희가 새롭게 내놓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뭐 저류조 시설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그 전 이종돈 위원장님 때 서울시 협의하에 이걸 우리가 수락했던 기부체납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류조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또 2년 전에 23년도 정비계획 변경 당시에도 있었고 다만 이번에는 저류조의 위치와 규모가 이제 특정이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 이미 뭐 공지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공영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운데 있는 도로를 삭제하기 위해서 또 강남구청이 원하는 바와 함께 이걸 서울시에 같이 주장을 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고요. 그래서 3차 신통 때부터 저희가 도로가 삭제되고 보행로만 남겨지고 대신 이제 북쪽에 있는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이제 건설하게 된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뭐 특별히 손해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형의 자산을 저희는 더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뭐 다른 부분은 뭐 그 도서관도 저희가 이렇게 마치 기부 체납인 것처럼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 외에 외부에 반드시 개방해야 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300평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대부분 이제 그런 외부 개방 커뮤니티 시설을
아파트 한 가운데에 배치를 하도록 거의 이제 강제를 했었고요. 그래서 23년도 저희 정비계획 결정 당시에도 저희 아파트 한 가운데에 외부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300평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이번에 고민을 하면서 보통은 다른 아파트들은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로 잘 쓰지 않는 시설물들 뭐 이렇게 잡다하게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에 좀 고민하면서 제안을 했던 게 저희 어차피 지금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한 150평 좀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2배 규모로 300평으로 우리가 외부인 과 같이 쓰는 커뮤니티를 도서관으로 개방하는 건 어떠냐라고 의견을 드렸었고, 구청이랑 서울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또 그 도서관의 위치도 음마상가 내부 이제 도로 쪽으로 지금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새롭게 내놓는 시설이 아니고, 저희 어차피 그 각 재건축 조합마다 개방하게 되어 있는 그 커뮤니티 시설을 도서관으로 이제 그 특정을 해서 도로 쪽으로 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더 기부 체납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나 공공 분양, 지금 특히 이제 언론에서 그 헤드라인으로 잡는 게 이제 최초로 공공 분양이 음마에서 186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도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자분들도 그렇고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 분양은 분양의 일종이고요. 또 현재 일반 분양도 예전 저희 그 재건축할 때와 다르게 예전에는 이 분양가를 조합에서 정했거든요. 조합에서 얼마에 팔겠다 하면 그 가격대로 시세대로 팔 수 있었던 건데 최근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구청의 심의에서 정해주는 대로 평당 단가를 결정하게 되고, 저희는 일반 분양을 사실은 구청에서 결정해 준 가격대로 뭐 대충 생각해 보면 시세의 80% 선에서 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일반 분양도 사실은 시세를 완전히 반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공공 분양이 이번에 뭐 180여 세대가 이제 포함이 된 건데 사실은 2017년도 이종돈 그 추진위원장이 이제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때 당시 자료를 보면 그때 저희 임대는 860세대였습니다. 그때 이미.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을 뭐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임대가 아마 총회도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확하게 846세대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저희가 공공으로 내놓는 세대가 총 1090세대이고 그 중에 공공 분양이 182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라고 불리는 세대는 908세대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임대는 사실 저희 기존에 846세대를 계획했다가 이번에 908세대가 된 거기 때문에 50여 세대의 임대가 더 계획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적률 특례를 받아서 사실 이제 그 300%에서 330%로 올리면서 사실 막대한 그 개발이익, 막대한 개발이익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서 기사가 나가면 저희 다음 절차 진행이 매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한다거나 혹은 또 이제 언론에서 뭐 전화 왔을 때도 지금 살짝 잘못된 보도들이 있지만 굳이 나서서 이렇게 정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희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바꿨지만, 그러니까 정비계획 변경이지만 사실 다 바꿨어요. 거의 뭐 최초 수립할 때처럼 모든 걸 다 동선부터 시작해서 다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내놓은 것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저희가 이제 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올릴 거고 할 때 그때 이제 증가된 개발 이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반 분양이 적게 보이는 이유는 저희 지금 언론에서는 음마가 공공으로만 1090세대를 내놓는데 일반 분양은 3,400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믿지는 장사를 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기사가 났는데 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분양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반 분양을 해서 불특정 다수의 실수요자에게 이제 주택을 매매해서 그 이익을 이제 조합원들끼리 가져오시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원들이 현재 가지고 계신 평수보다 좀 넓은 평수를 선택을 하면서 그 이제 늘어난 연면적을 개개인 조합원이 사오시는 거죠. 그렇게 사와서 그 조합원의 그냥 갖고 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분양가대로 가져오시게 되니까 그렇게 이익금을 가져오는 방법. 뭐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치역에 음마상가가 위치해 있음에도 음마상가를 제대로 계획 안에 조감도 안에 그려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음마상가가 또 가져가는 연면적을 또 정산해서 저희 독립정산제에 의해서 정산해서 또 비용으로 가져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적어 보이는 이유는 우리 음마아파트가 굉장히 특수하게 모든 세대가 30평형으로 구성된 유일무이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조합원께서 평형을 넓히시기를 원했었고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이제 연면적을 배분을 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아마도 통합심의 중에 다시 한번 변경된 추가 분담금을 고지하고 다시 한번 설문조사 평형 설문을 진행을 하면서 또 이 부분은 또 대형 평수를 원하시는 조합원이 적으시면 일반 분양은 좀 많아질 수 있고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선에서는 저희 계속해서 변경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뭐 기사에 나온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말씀을 올렸고요. 사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외부에서 보통 보실 때는 이게 조합원들 분담금을 줄이려고 용적률을 올리고 이렇게 뭐 정비계획을 변경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것이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용적률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또 빔으로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이거 잠깐만 비춰주시면 저희 2017년도에 서울시에 제출되었던 그 저희 아파트의 그 정비계획안에다가 제가 좀 위에 좀 더 이렇게 좀 모양을 좀 표시를 한 건데요. 나중에 대의원 일일 때도 자료를 만들어서 공지를 드릴 텐데 일단 가운데 도로가 지나가고 또 GTX 노선이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줄이 지나가고 또 잘 인지를 못하셨겠지만 반대쪽 대각선으로 저희 단차를 해소하기 위한 5m짜리 옹벽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치역은 지대가 낮고 또 반대쪽은 또 5m가량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계단 형태로 턱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7년도에 제출된 자료에도 이렇게 반대쪽 대각선으로 음마사거리에서 하계울역까지 5m짜리 벽이 있었고 그래서 남쪽에서 남문에서 북문을 가시려면 걸어서 가면 남문에서 걷다가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간 다음 다시 북문으로 가야 되는
형태인데요. 근데 이런 형태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음마상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음마상가를 연도형으로 흩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가하고 합의는 불가하고 조합 설립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2년도 당선되고 22년도 8월에 이 정비 계획안을 이제 그때는 일정이 급해서 손대지 않고 그냥 일정 통과부터 빨리 시켰던 이유는 빨리 원안을 통과시켜야 조합 설립을 하고 그 다음 절차를 가서 그때 변경을 보려고 했었던 건데 사실 굉장히 절박하고 또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땅에다가 주거동을 올리려면 공원도 있고 상가도 면적이 있고 또 이렇게 단차 도로 또 이 GTX 노선까지 피해서 주거동을 올리려면 실제로 주거동을 배치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동강 간격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통경축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다가 용적률은 300%로 묶여져 있었고 또 이게 5층짜리 아파트였으면 또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5층짜리 아파트면 어차피 용적률이 있으니까 동을 이제 벌려서 배치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지금도 용적률이 204%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조합원님들 평형도 다 30평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재건축을 했으면 조합원님 대부분은 30평대로 30평 이하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예 평형을 넓히는 것 자체가 선택권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새로운 신축 아파트의 고급화하고는 거리가 멀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절박했어요. 이번에 용적률을 높이지 못하면 우리 조합원님들은 분담금은 둘째치고 계속 30평대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주거동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워서 그래서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을 시작할 때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노력을 해서 좀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음마상가하고 합의는 저희가 23년 조합 설립할 때 4월경에 이미 협약을 해서 배치를 하는 걸로 이제 합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옹벽은 저희 신속통합기획 2차 자문에서 다른 아파트와 달리 저희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단차를 이렇게 계단형으로 해소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저희 협력사에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해서 2차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 대치역에서 음마사거리까지가 500m거든요. 그리고 또 대치역에서 하계울역까지가 600m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이게 가파른 경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2차에서 옹벽은 다 이제 삭제가 된 것이고 또 도로 같은 경우는 2차까지도 해결이 안 되었고요. 3차 신속통합 기획을 할 때 그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은 통행로만 남기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고 또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 올해 7월에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잘 반영이 돼서 이제 공원 쪽으로 빠져서 필지를 분할해서 완전히 단지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주거동을 올릴 수 있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서 역세권 특례 이 부분을 적용을 해주셔서 저희가 용적률도 330%까지 올리면서 사실 상가에서 요구 조건이 이제 현재 위치에 상가를 위치하게 해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현재 상가보다는 연면적을 그래도 크게 해달라.
아파트도 현재보다 크게 짓기 때문에 음마 상가도 연면적을 4만 제곱미터까지 확보해 달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용적률을 저희가 더 받으면서 그 부분을 모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하고 합의는 23년 4월에 끝났지만 저희가 향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에 상가조합원의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저희 관리처분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일정을 생각하더라도 이번에 원만하게 상가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아파트 조합원님들께도 저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또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개발이익금으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우리 대의원님과 조합원님들께서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그 다음 절차 진행할 때도 저희가 좀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연초에 총회를 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를 동시에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새로 마련된 제도와 또 기존에 또 있던 이 부분들이 연동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무에서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예상보다 너무 큰 폭의 변경을 하면서 이게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심의를 위한 준비들은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진행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희 이번 정비계획 변경이 아마도 11월에서 12월 사이 고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고시된 직후에 저희 통합심의를 접수를 곧이어 하고 내년 초에 통합심의 통과,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렸던 일정보다 한 3-4개월 정도 더 늦어지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시비를 완전히 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저희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절차도 좀 당겨서 진행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진행하고 또 곧이어서 관리처분까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